그래서 해도 되는 건데 당장 접종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난리 쳤지 않습니까? 두고 보시면 우리가 한 달 늦게 시작하더라도 우리 시스템이나 IT 수준을 볼 때 영국은 물론 미국보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빨리 접종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역 망했다고 하는 기사들 저희가 조만간 특집으로 한번 마련해가지고 기사들 쭉 읊어드리려고 해요.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다고. 전 세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나온 수치들을 보면은 주말 일요일에 이제 발생된 수치라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미국 20만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4,800명 수준의 확진자가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일요일 나온 수치가 어제 나왔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제 국내 발생으로만 419명으로 확진자가 나왔고요. 오늘은 그보다는 조금 더 많아서 400명 후반에서 한 500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감소 추세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임시 선별진료소에 가족들 중 한 분만이라도 가보시라고 보내드리는 게 전화번호만 쓰면 금방 되거든요. 네. 제가 최근 2주 동안 3번 받았는데 금방 됩니다. 24시간 내에 결과 나오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가는 게 부담스러우면 가족 중 한 분이라도 가보시길 활동이 권한다. 많으신 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가운데 이제 코로나의 지금 현재 추세에서 보면은 가장 큰 그 감염 고리로서는 그 BTJ 열방센터 관련인데요. 이 방문했던 사람들 70%가 현재까지 검사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은경 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라든지 관리를 강화하고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방법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고리예요. 아직 2,000명이나 검사 안 받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잠시 일부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의료진이라든지 만성질환자 등을 우선 접종한다고 계획이 나왔었는데, 이에 더불어서 교정시설 종사자라든지 수감자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어제 신년사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인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회복과 도약입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의 회복, 이 단어가 저는 꽂혔어요. 일상의 회복. 예. 정말 회복하고 싶죠. 다들. 예. 마스크 쓰고, 마스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어딜 가려고 하면, 누굴 만나려고 하면 항상, 생각을 하게 되죠. 만나도 되나? 많은 사람들과 고기도 지금 못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만나도 되나? 가도 되나? 어떤 장소를? 일상의 회복. 예. 올해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그리고 백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열방센터 관련된 분들이 지금 검사를 30%밖에 받지 않았는데,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검사를 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전 세계인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코로나를 일부러 퍼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 정신적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쩌다가 이런 논리가 나온지는 저희가 잠시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신 얘기도 나왔는데 코로나 치료제도 곧 허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가 셀트리온 치료제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시작해서 다음 주 지나면 최종 허가가 나온다는 전망입니다. 그 셀트리온이 알려지기로는 초기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증 치료가 아니고 초기 치료라면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작되는데 전 거꾸로라고 봅니다. 코로나는 중증으로만 안 가면 독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코로나가 독감과 다른 점은 사망률이 높아서 중증으로 가면 사망률이 높기 네.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데 초기 치료 효과가 높아서 중증으로 안 갈 수 있다면 그런 효과가 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죠. 예. 성공적이를 빌 수밖에 없어요. 이제 허가가 날지 곧 결정된다고 하니까 허가가 나면 그 이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국내 정치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논의와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출마 선언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자, 관련 인사들이 어제 정치면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대표는 출마 선언을 했고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결정하지 않았는데 무슨 당대당의 통합이냐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정치 기사에 경로 이런 표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김종인 경로 이런 옥황상제도 아니고 무슨 경로입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그냥.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 이제 경로라는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데 오세훈 전 시장이 당대당 통합을 하면 출마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출마하고 이런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고 기사가 많던데 이게 이제 오세훈 전 시장 본인 때문에 10년 전 서울시장 보궐이 있었죠. 원인 제공자가 또 선거에 나오느냐 이런 비판을 피해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오세훈 전 시장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길 원한 거죠. 근데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뭐냐? 안철수 대표가 통합이 안 되면 위기니까 그럼 내가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누가 묻지 않았는데 그럴 경우에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구구절절 미리 해명을 한 셈이죠. 예. 혼자 개선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출마 선언을 망친 케이스로 보입니다. 자, 이런 뉴스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단일화에서는. 안에서. 다음은요. 네, 월성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돼서 주요 설비가 손상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MBC 단독 보도인데요. 4호기는 2016년 경주 지진 이후에 방사능 수치가 크게 올라갔고 저장 수조에서는 인공 방사능 물질인 감마 핵종까지 검출됐다고 합니다. 자, 이 원전에는 일부러 우물을 설치하거든요. 우물하고 지하에 또 물이 고이는 장치를 설치해요. 그걸 주기적으로 이제 검사해서 혹시 지하로 유출됐거나 이런 걸 측정을 하는데 이제 경주 지진 이후 이 방사능 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 원전은 안전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아니고 그 대량 살상 장치 아닙니까? 이건 뭐 원전 조기 폐쇄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치적인 거예요. 안전에 관한 문제라서 이 사안은 저희도 심각하다고 보고 계속 답을 예정입니다. 차무정은 더 해야겠네요.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결의안을 발표했고 내일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또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표해서 트럼프 대통령 해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거 잠시 후 저희 전문가 모시고 다룰 텐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탄핵은 상원에서 맡길 것이고 상원 절반은 공화당이니까요. 그리고 수정헌법 25조라는 건 왜 헐리우드 영화 보면 대통령이 납치가 됐다든가 아니면 뭐 아프다든가 그럴 경우 부통령이 대행하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펜스 부통령한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선언하고 당신이 대통령 대행하시오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임기가 며칠 남았다고. 이것도 될 리가 없다. 이것도 될 리가 없습니다. 될 리가 없는데 될 리가 없는 거 알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 정치를 제가 보기에 한 100년을 고쳐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인사 중에 인기는 압도적이거든요. 그리고 위협적이죠, 민주당에는. 이슈가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이번에 당선된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 예. 바이든 당선자는 2주 쉬었더니 바이든이 생각이 안 나네요. 바이든 당선자는 연임을 못할 것이다. 고령이어서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국 대통령 보통 연임하는데 이제 3년 후면 다시 대선이라는 얘기예요. 3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참에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재기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BS의 류밀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주 영국의 가디언지에서는 이미 코로나 백신 계약을 하고도 접종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보건 체계를 갖춘 나라들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은 백신 접종을 2월 말이나 그 이후로 미루고 있는데 이 접종 지연은 의도적인 것으로 자국민에게 접종하기 전 먼저 백신을 접종한 국가들에서 나올 백신의 효율, 부작용에 관한 정보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접종 시기에 대해 묻는 가디언의 질문에 호주의 복지부 장관 그레 헌트는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코로나를 다른 그룹에 속한 것이 자랑스러우며 백신 접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다고 밝히고 있고 호주의 보건 전문가 제니퍼 와튼 교수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왜 사람들로 하여금 리스크를 감수하게 만드냐고 되묻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대처를 잘한 덕분에 귀중한 시간을 벌었고 그래서 보다 많은 정보가 축적될 때까지 접종을 서두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땅 크기는 우리 70배나 되는데 인구는 우리 절반에 못 미치면서 인구당 확진 비율은 우리와 비슷한 호주의 주모 장관과 전문가는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왜 접종을 서둘러야 하냐고 묻고 있는데 우린 이런 내용을 외신을 통해서만 접합니다. 우리 방역의 가장 큰 걸림돌은 코로나의 전파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상주 열방센터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감염 경로를 처음으로 찾아낸 지자체죠. 광주시 복지건강국의 박형국장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현입니다. 네, 광주시 역학팀이 참 추적 조사를 잘해요, 보면. 저희가 신층 역학조사팀이 있는데요. 예. 그 팀들이 꽤 꼼꼼히 잘합니다. 자, 상주 열방센터발 감염을 어떻게 그 고리를 찾아내신 겁니까? 사실은 저희도 그게 맨 처음에는 네. 그 순창의료원에서 확진자가 한번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순창의료원 그때 방송 보도도 나고 유명했어요. 그 순창의료원 직원 직위해제 당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가족들이랑 밀접촉 조사로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가족의 지인, 그 가족의 지인의 친구들,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한 교회가 한 2군데 연결이 됐고요. 예. 또 그때 동시에 다른 곳에서 교회에 연관된 데가 저희가 12월 초에 갑자기 교회에 연관된 감염원이 발견되지 않는 데가 한 5군데가 터졌어요. 비슷하지. 근데 한 군데는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광주에 강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 확진되신 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는 서울로부터 왔다 했는데 나머지 4개 교회는 각자 한 3군데의 감염을 알 수 없는 연결고리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순창의료원이었죠. 그래서 이제 쭉 살펴보는데 이제 12월 초쯤 이제 살펴보다 보니
맨 처음 순창의료원 그 가족의 내 친구분이 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광주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한 달 코스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이 있었대요. 예. 근데 그 모임을 보니까 휴대폰이 한 번씩 꺼져요. 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네도 모일 때 한 번씩 끄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심층 역학팀에서 어쨌든 교회에서 4군데 5군데가 동시에 터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역학조사를 심층을 할 때는 되게 저희가 뭐 2, 3일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짧게는 일주일, 열흘, 한 달까지도 봐요. 이런 그 이전에 확진자하고 혹시 연결고리가 없는지. 아, 예. 근데 그 4군데에서 터졌던 그 교회 확진자를 하다 보니 한 3명 정도가 같은 동선이 잡히는 거예요. 대변으로 움직였다가 대변에서 휴대폰이 딱 꺼졌다가 근데 그중에 한 명이 상주에서 휴대폰이 다시 다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이제 신축 역학팀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꼬치꼬치 이제 캐묻고 확인을 해보니까 각자 교회에서 발견됐던 또 다른 교회에서 발견됐잖아요. 그 순천 말고 각자 교회에서 발견된 사람이 같은 동선이 있다는 걸 확인했죠.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네네. 잊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껐는데 네네. 그분들을 쭉 추적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경북 상주 열방센터 방문자라는 걸 확인하게 된 것이고 거기서 꼭 네네네네. 각 교회에 찾아낸 거죠. 네네. 그래서 한 군데 서울에서 목사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4군데가 전부 상주 열방센터를 다녀온 사람과 관련해서 이제 옆에 가지를 쳐서 감염이 확산됐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서 그렇게 확인을 하는 바람에 지금 수백 명을 검사했고 여전히 이제 2,000명은 검사 안 됐다는 윤곽이라도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네. 그때 이제 확인을 하고 방대본에다도 이거 전국적인 모임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조금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했더니 방대본에서도 이미 그때가 12월 초였거든요. 저희가 네. 그거 문제 제기를 했던 때가. 그때 방대본에서도 12월 중순에 또 그런 모임이 예정돼 있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방대본에서 준비 중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12월 중순 모임이 있고 나서 이번 12월 말에 이제 방대본에서 전체 전국에 그때 상주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모임을 이제까지 했던 명단을 다 보내진 거죠, 전국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고리 되고 나서 또 명단을 받았죠. 자,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는데 네. 직접 역학조사를 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신천지 때하고 상황이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왜냐하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체가 있어요. 예. 그 실체라는 게 신천지라는 그런 모임이 있고 또 각 지역에 전국이 퍼져 있었잖아요. 예. 지부가 있고 또 지부가 모이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열방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몇 개 도시는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공간이. 근데 우리도 광주 지부가 있다고 주소까지 받았어요, 중대본에서. 근데 그 주소를 가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그 열방센터 모임의 활동 방식은 어떤 거냐면 조직은 있어요. 예. 근데 조직은 있는데 어떤 신천지처럼 여러 공간에 모여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교회 공간을 빌려요. 빌려서 거기서 어떤 무슨 뭐 성경 공부를 한다, 성경 공부를 한다, 예배를 본다 이렇게 모여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흩어지고 열방센터는 이제 되게 이제 이 열방센터 목적이 해외 선교더라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상주에 있는 데를 가야지 이제 해외 선교를 나갈 수 있는 또 과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상주를 반드시 들렸다 와야 되는 거죠. 교육을 받는가 보죠, 거기서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 광주에 또 한 명이 확진이 됐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젊은 친구인데 주소는 나주예요. 근데 거기 열방센터로부터 이제 전남이 명단을 받아서 1월 2일에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음성이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해외 선교를 나가려고 이제 우리 광주에 있는 목병원에서 선별검사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음성 확인증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야 출국이 되니까. 근데 거기서 확진이 뜬 거예요. 봤더니 이제 거기도 열방센터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열방센터 다녀서 이제 해외 선교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단속할 물리적 공간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천지 때는 가서 물리 공간에 뭐 못 가게 하고 집합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점조직처럼 묶여 있고 그다음에 신천지 때는 초창기였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의 순수 종교 모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미 이거 방역수칙 이거 지키지 마라 모이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방해가 되잖아요. 자기들 활동에. 그러니까 이걸 좀 피해요. 그러니까 어디 모일 때는 휴대폰을 끈다던가 그다음에 그런 모임에 우리 방역수칙에서 모이면 명단 작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남기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여 마치 옛날에 우리 선조들 독립운동하듯이 자기들끼리 긴밀히 모였다 흩어졌다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방역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추적이 더 어렵겠군요.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 전문가 모시고 왜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는지를 또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시 복지공간국의 박향 국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DJT 열방센터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바른미디어 대표 조미든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물론 개신교에서 대면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모이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양상이 다르잖아요. 네, 네. 인터콥은 단체명이고 네. 인터콥이 모이는 데가 열방센터인 거죠. 네, 그렇죠. 인터콥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초교파, 그러니까 교파를 초월해서 선교를 지향하는 단체인 거고요. 전국에 한 수십 개, 60개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부들이 있고 선교를 나가려면 어쨌든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훈련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이제 BTJ 열방센터. 그러니까 센터는 열방센터라는 건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물리적 센터를 이용해서 선교 교육을 하는 것이 인터콥이고